여러분 반갑습니다. 캘리그라퍼 스칼렛우입니다. 저희 카퍼 플레이트 온라인 클래스를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7년간의 캘리그라피 연구와 오프라인 강의의 정수를 모아 마침내 이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의 그 설렘과 두근거림을 저 역시 깊이 기억합니다. 이 클래스는 단순히 알파벳을 따라 쓰는 평범한 강의가 아니라 사물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바탕으로 카퍼 플레이트에 치밀한 규칙을 부여했습니다. 글씨를 본능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비율의 기본 유닛을 이해하고 이를 대칭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형태를 정교하게 그려나가는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의는 알파벳 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형태를 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강의 영상에 첨부되는 보조 가이드 파일을 바탕으로 화면 속 제 손끝을 따라오며 0.01mm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감각을 손에 새겨 보십시오.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온전히 따라오신다면 아득하게 느껴지던 완성의 시간을 확실하게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쥔 펜대 끝에서 피어날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본격적인 첫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손끝이 되어줄 오블리크 펜대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 펜대는 카퍼 플레이트 55도 기울기를 손목 무리 없이 구현하게 해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먼저 펜대 앞부분의 플랜지에 립을 끼우고 위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그때 이 펜대를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았을 때처럼 플랜지의 이 아랫부분과 펜대가 수평하게 이루도록 펜대의 중앙과 립의 끝이 일직선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 이것이 잘 되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펜대를 옆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펜대를 처음에 구매를 하면 플랜지는 펜대와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플랜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플랜지를 살짝 올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펜대를 손으로 잡고 눌렀을 때 립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똑같이 벌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펜대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으면 립 두 개의 슬릿 중에서 오른쪽 슬릿만 위로 올라가 있고 왼쪽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펜대가 립이 이렇게 꽂혀 있다면 이때는 왼쪽만 올라가고 오른쪽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립의 수명도 짧아지고 글씨의 형태도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손에서 눌렀을 때 그 두 개의 슬릿이 똑같은 각도로 벌어져야 해요. 그러려면 이 립은 오른손이 누르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 형태로 눌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플랜지를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어야 하고요. 그 다음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랜딩 각도. 제가 보통 랜딩 각도라고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뿅 내려오다가 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듯이 착륙을 해야 되죠. 그것처럼 립이 올라갈 때 업스트로크 할 때 얘가 만약에 너무 세워져 있다면 종이에서는 두두두두두두 걸리겠죠.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살짝 위로 젖히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스트로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이건 여러분들이랑 저랑 계속해서 글씨를 쓰면서 수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세팅을 해 주셔야지 올바른 카퍼 플레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만져보시고요. 둘째, 펜대 세팅이 끝났으니까 이제 손끝이 되어줄 가장 예민한 도구, 립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샌입에는 부식을 막기 위한 기름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두면 잉크가 안 스며들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프린스플 EF. 낭창낭창하고 헤어라인과 쉐이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전환되는 대신에 처음에 쓸 때는 우리 보통 한국인들이 그렇잖아요. 꼭꼭 눌렀어 얘야. 글씨는 또박또박 써야지. 이런 습관 때문에 굉장히 필압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하늘하늘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팔의 근육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근육은 낭창한 립으로는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강성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니코지 유광이든 무광이든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헤어라인이 잘 나오는 걸 좋아해서 무광을 보통 연습으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이렇게 유광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립은 보통 새로운 립이 있으면 이렇게 라이터로 여기에 감싸져 있는 기름막만 제거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라이터로 유분기를 제거하고요. 세 번째, 이제는 완벽한 선을 통제할 정말 중요한 재료 잉크입니다. 시중에는 예쁜 색의 잉크가 많지만 정교한 카퍼 플레이트를 위해서는 피해야 할 조건이 명확합니다. 아크릴 계열이나 악유가 많이 함유된 잉크는 절대 피해주세요. 립에 강하게 달라붙어 서체의 생명인 헤어라인이 엉망이 되죠. 입문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잉크는 두 가지입니다. 히긴스 이터널 블랙. 자, 이렇게 생긴 건데 보통 얘들이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요. 살짝 회색기가 도는 검은색입니다. 농도가 적절하게 잘 조절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찍어서 연습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월넛 잉크입니다. 월넛 잉크를 녹여서 파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캘리그라피 연습에 농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크리스탈로 구매하시기를 원해요. 이거 존일 북스라는 곳에서 샀고요. 제일 처음에 할 때 한 이 전체 병에 4분의 1 정도를 채우고 난 후에 물을 똑같이 4분의 1 정도만 채우고 미온수로 그렇게 저어서 얘를 잘 녹인 다음에 하룻밤 정도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잉크와 립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낼 완벽한 무대 종이가 필요하죠. 카퍼 플레이트 연습용 종이의 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리한 립으로 그었을 때 표면이 긁히지 않고 잉크가 거미줄처럼 번지지 않는 블리드 프루프 종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어떤 종이든 훌륭한 연습 무대가 될 수 있는데요. 저한테 있는 여러 종이들을 제가 지금 다 카피를 했어요. 스칼렛 패드 M, 그 다음 스칼렛 패드 R, 이렇게 옆에다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여러 종이를 비교할 때는. 그 다음에 슈지 120g 짜리인데 여기에도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쓰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토모에 리버 52g. 요거는 제가 막 낙서를 한 건데 상지사 PNB에서 나온 A4 사이즈 종이입니다. 연습지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여서 이렇게 보통 다 찢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이가 한 이 정도 남았고요. 여기 한 장에 지금 인쇄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캔손막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집에 캔손 마커지가 다 쓰고 없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른 종이 가지고 할 건데 캔손 마커지는 당연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사신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난 이 종이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 쨍하게 터콰스 블루 형태인데 좀 진하게 제가 조색을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출력을 하셔서 바르고 하루에 한 페이지를 다 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한 줄 정도 그렇게 그냥 천천히 감각만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가늘게, 내려올 때는 힘을 주고. 그런데 지금 이 종이는 어때요? 중요한 것이 종이가 긁히는지, 긁혀서 파이버가 이 닙에 끼이지 않는지 그걸 잘 확인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닙을 닦으실 때도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는 별로입니다. 아시죠? 그쵸? 파이버가 금방 끼어요. 그리고 이 닙은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이 걸려서 종이 테스트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프린스플 EF로 테스트를 할게요. 자, 레일로드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연결을 하죠. 헤어라인, 쉐이드, 헤어라인, 쉐이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라 그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모자라게 그리고 좀 더 확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모자라게 그리는 거 아주 곤란합니다. 카퍼 플레이트 크기 자체가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정확하게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그릴 때도 닫고 내려오고 닫고 올라가고, 이런 연습을 꼭 선에 맞게. 그리고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선들은 다 55도 기울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종이, 지금 상지사 PNB는 과슈랑 저랑 새 조합으로는 그렇게 막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토모의 리버 가지고도 해볼게요. 확실히 종이가 얇으니까 그 제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종이가 일렁일렁 거리는 것이 있는데, 걸린다든지 끊긴다든지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런데 52g이 좀 약간 얇긴 얇죠? 나름 만족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슈지 120g짜리, 그 잉크를 여러분 아래쪽에도 바르지만 위쪽에도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업스트로크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잉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위아래 잉크가 다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상태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천천히 슈찌도 괜찮은데요. 대요에서 그 뒤에 뭐 어떤 말 나올지 되게 궁금하시죠? 첫 번째 쉐이드로 지나갈 땐 괜찮은데 두 번째에 업스트로크에서 쉐이드로 두껍게 지나간 그 부분을 살짝 긁을 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자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쉽게 찢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마커지가 최고야. 네. 정말로 마커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스칼렛 패드는 다 팔렸을 거라서 없을 텐데 집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잖아요. 이건 스칼렛 패드 R이에요. 까만색 표지. 얘도 안 걸리고 안 번지고 단점이 있습니다. 잉크가 헤어라인 그릴 때 깔끔하게 되지 않고 워낙 그 스며드는 것이 없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안 보여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레일로드가 나오는 연습하기에는 괜찮은데 결과물들은 뭐 이건 작품지가 아니긴 하니까 이렇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쓰기에는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건 스칼렛 패드 M. 잘 나오죠? 역시 안 걸리고 연습하기에 딱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하나 제가 그냥 일반 복사지에도 하나 출력을 했거든요. 일반 복사지예요. 자, 여기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과슈라서 번지진 않을 것 같은데 피그먼트가 워낙 굵어서 잉크로 우선은 딱 느껴지는 게 걸리는구나. 업스트로크가 정말 피랍을 약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슈지에서 엄청 이 부분이 지나갈 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쉐이드가 지나간 자리를 다시 또 지나가는 건 굉장히 물렁물렁한 느낌?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과슈는 번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걸 잉크로 한다면 이 잉크가 몽의 향잉크예요. 히노키. 저기에 톡 벌써
묻는 양이 조금이죠, 그쵸? 너무 조금. 잘 보이시나요? 우 물기가 당연히 엄청 많으니까 정말 바로 번집니다. 과슈랑 차이가 엄청나죠? 과슈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들 대문자까지 했을 때 그때 저랑 같이 해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히긴즈나 월러딩크로 연습하시면 제일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과슈를 처음부터 가르쳐 드리니까 과슈랑 엄청 왼수지간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농도가 진짜 많이 중요한데 농도도 신경 써야 되고 립에서 나오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립이 걸리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글자 형태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면 그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씩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발색이 좋은 깔끔하게 나오는 과슈 연습은 문장쯤 썼을 때 그때쯤 가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편한 방법 잉크. 그런데 이렇게 만년필 잉크처럼 묽은 형태로 나오는 거 말고 월럿 잉크라든지 히긴스 이터널 블랙이라든지 이렇게 피그먼트가 좀 굵은 녀석으로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도구 세팅들은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궁금하신 것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뭐 저랑 가장 즉각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카카오톡도 괜찮고요. 스칼렛도 치면 되니까. 아니면 이 강의 영상에 달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굉장히 운이 좋은 상태 이렇게 같이 제가 운영을 할 때 영상을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을 다 모아놓은 단톡방에다가 마음껏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 수 있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와, 나 이제 좀 쓸 수 있네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요. 여러분들도 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셨을 거고요. 우리 한번 지치지 말고 지치더라도 서로 토닥거리면서 아름다운 카퍼 플레이트 잘 쓸 수 있게 한번 같이 애써봐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거고 우선은 앞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립을 쓰는 기본적인 연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도구들도 구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